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와 그것에 따른 머니무브,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 자, 그거죠. 그죠? 돈이 금으로 가느냐, 주식시장으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가느냐, 자,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로 가느냐, 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혹시 토지거래 해제, 그죠? 강남, 송파 해제해 준다니까 호가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자, 그런 거 움직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돈들은 이익 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 주식 시장에 지금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한국 코스피는 못 해먹겠다. 사면은 뒷담화 맞는다. 그죠? LG화학 샀더니 물적 분할한다면서 대주주만 다 헤쳐먹더라. 그죠? 그리고 주식이 이 배당도 조금 주고, 주식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 어떤 주식은 실적이 끝내주게 나왔어요. 한 100% 이상,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 올랐는데도 주식은 떨어져. 그 뭐예요? 대주주가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올라오는 걸 막는 거죠. 왜냐하면 상속 때문에. 그죠? 이래저래 안 올라가. 실적이 좋아도 안 올라가. 실적이 나빠도 안 올라가. 나쁘면 당연히 안 올라가죠. 그리고 이상한 주식만 올라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 그죠?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 회사는 돈은 못 버는데, 시가총액은 몇 조가 돼. 그런 주식을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죠? 쫓아 들어가냐고. 그럼 또, 그런 거 따라 들어갔다가 덜컥 물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사면은, 샀는데, 회사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네? 그러면 주식이 또 떨어져. 자,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요, 중장기 투자가 안 돼요. 제가 30년을 투자해 봤는데, 결론이 그래요. 그러면은,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식 투자 해본 사람들이. 한국 주식 투자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던데, 있죠. 고수들. 그죠? 고수들. 프로야구에서 사마를 치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 그죠? 타고난 유연성, 힘, 기술, 머리,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를 치고, 몇십억씩 FA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주식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잘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소위 단타,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잖아요. 그죠? 그런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한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미국 주식은 다 정리했어요. 오히려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한국 주식을 저도 트레이드 했어요. 갖고 오래 가져가고 그런 거 안 해요. 한국 주식은 그럴 성질이 아니야. 그리고 그게 비효율적이야. 그죠? 내가 만 원에서, 15,000원에 주식 샀는데, 예를 들어, 15,000원이 됐어. 안 팔았어. 그럼 그거 다시 10,000원 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투자하냐고. 그죠? 꾸준히 올라가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세금 빼면은 한 2.5% 받는 거야. 그죠? 2.5%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2.5%의 이자를 받으면 손해예요. 그냥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 투자할 데 없나? 그렇게 쳐다보겠죠? 그런데 그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그 돈을 빼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두 달 전부터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져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내용이 오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불황이야. 그죠? 인플레이션에 불황에
고금리야. 뭐 자영업자 다 망하고요. 기업도 실적이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악재가 있을 때가 바로 바닥인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악재가 있을 때가 바닥이다.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완전히 최악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뭐 최악의 국면은 남았어요. 1분기가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얼마나 영업이익이 줄어드느냐 차이가 그거에 따라 최악의 국면은 남았지만은 삼성전자도 여기가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 바닥을 지나고 있든지 조금 더 내려가든지. 그럼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뭐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 철강 포스코 같은 것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포스코도 예를 들어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가 또 바닥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항상 그렇게 뭐랄까요? 꼭 이것이 최악이다. 이것이 바닥이 아니다.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분할 매수. 돈 있는 사람들은, 그죠? 돈이 많은 슈퍼개미들은 돈이 많으니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한 10분의 1씩 분할 매수하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지 이런 최악의 국면이니까 주식은 더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너무 싸게 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실제로 외국인들의 그 포지션을 보니까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하고 있어요. 배팅. 그래서 올 들어서 국채 선물 8.7조를 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식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잖아요. 그 돈을 얘네들이 또 굴린다고. 얘네들은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보고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면 국채를 사는 거야.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8.7조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이 국채 선물, 이제 선물을 샀다라는 거야. 금리 인하에 배팅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국인들이 확신을 갖고 주식 판돈을 가지고 이 국채 선물을 사더라는 거야. 그죠? 선물을. 왜?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 그죠? 부진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자영업자, 뭐 기업들 다 죽어나니까 외국인들은 벌써 이렇게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야. 그죠? 투자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기초를 가지고, 그죠? 금리라는 기초를 가지고, 금리와 환율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큰 손들이 어디에 배팅하는가를 확인하고 그걸 다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바닥을 찾고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런 과정은 또 생략하고 무조건 바닥이다. 사라. 또 그러면 그 사람 말에 신뢰를 못 갖는 거라고. 그죠? 또 그 사람 말 믿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앞다퉈 국채 선물을 사들이고 있는 것은 올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내 세 차례 정도 인하에 최종적으로 2.25 수준까지 내릴 거다. 뭐 세 차례까지는 모르겠고 두 차례 정도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2월 달, 그죠? 2월 달, 뭐 그리고 뭐 한 6월 달 정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금리를 내린다는 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뭐 또 두려운 점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두렵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또 다시 우리 필수품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세 가격도 폭등할 수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집에 대해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려고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200조가 넘는다라는 거야. 그죠?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죠. 왜냐면 우리 그 중산층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비할 돈을 다 소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수 불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전세를 많이 얻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쓸 돈이 없잖아. 그래서 정부가 미리 금리를 내리기 전에, 뭐 제 생각이지만 전세를 내리기 전에, 금리를 내리기 전에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에서 전세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뭐 이제 보증 기간에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면서 그렇게 한도를 줄여가겠다. 대출 한도를 줄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다. 왜냐면, 이 전세 대출을 풀어줘서 금리가 내리면서 전세 대출 풀어주면 전세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사기꾼들이 득실거릴 거고, 그리고 전세금이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걸 미리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죠? 시장 경제에 맞춰서 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증한도를 축소하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한다. 그리고 금리를 높인다. 그죠? 가상금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집값이 올란다. 뭐 그런 기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은행들이 이렇게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어요.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한 5조 정도. 그죠? 5조 정도. 우리은행은 한 3조 정도. 그래서 엄청난 성과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저도 그렇게 사실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주식을 계속 사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 바닥을 치고, 주가 관리를 하는 거죠. 뭐 걔네들도 모아 나가야 되고 뭐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주식만 해야 돼. 좀 재미는 없지만은 뭐 다른 테마주보다는 뭐 급등락은 없지만은 뭐 그런 주식이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죠? 안정적인 수익을 냈어요. 저도 보니까 뭐 잘만 하면은 1년에 한 25%에서 한 30% 정도 괜찮잖아요. 1년에 한 25% 이상 내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거 매년 낸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그런 주식,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사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죠? 실적이 좋은 주식이니까 그런 주식은 더 올라가요. 하락장에도 직속하고 상관없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법을 만들어서 투자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 코스피에서 수익을 내려면 저는 오히려 더 코스피가 편해요. 그죠?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지만 저는 미국 주식은 그냥 사놓고 묻어놓는 거죠. 뭐 사고 팔기도 어렵고. 그죠?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주식들 포트폴리오 짜서 그냥 묻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죠?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비드 때 사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거 굳이 건들 필요 없겠더라고요. 물론 그게 몇 억이 되면 저도 이제 뭐 쫄깃거려가지고 사고 팔고 있겠지만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넣었는데 놔보니까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 주식은 안 그랬더라. 라는 거죠. 자, 요즘에 보세요. 외국인들이 금융주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금융주는 고점 쳤다 내려오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밸류업이 또 시원찮게 나오는 바람에 막 외국인도 집어 던지고 있고, 금융주는 제가 보기에 은행주는 이제 고점을 쳐서 먹을 게 없고요. 이 증권주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증권주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했어요. 1조 이상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 성악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주식을 사는 바람에 거기서 짭짤하게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외국인 기관들이 사더라는 거야. 그죠? 뭐 증권주는 제가 보기엔 뭐 어떤 주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주식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 그리고 뭐 보험주들 예를 들어 그런 수익이 나는 주식들 외국인들이 그런 주식만 찾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뭐 반도체 주식을 사겠어요? 삼성전자 사겠어요? 계속 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 사겠어요?
안 사요, 안 사. 그 사는 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야. 내가 보기엔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2차 전지 사겠어요, 지금? 지금 안 사요. 2차 전지 안 사. 걔들도 물렸어요. 그죠? 자, 근데 철저하게 수익이 나는데, 그 방산주들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그죠? 방산주도 그래서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굳이 우리나라 주식을 하려면은 좀 기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한항공도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 주식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더라. 하이닉스도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과급을 1,500% 줬대요. 그죠? 아, 직원들 끝내주는 거죠. 1,500%를 성과급 줬다.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면 1억 5천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단일만 해요. 그죠? 단일만 해. 이러면. 자, 이 방산주 현대로템도 연매출이 4조 4천억, 영업이익이 4,566억, 사상 최대. 자, 이런 주식, 이런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주식도 이거 이제 거의 꼭지에 온 거죠. 뭐 앞으로 더 좋아지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주식들을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주식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현대로템, 그죠? 근데 이런 주식이 사실 여기가 꼭지다 하고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산 사람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이 계속 들고 와서 10만 원, 15만 원 갈지도 모르죠. 그래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산 사람은 그냥 여기 좀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이 무슨 연구개발 능력으로 이렇게 뭐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서 엔비디아처럼 뭐 독점력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설비 산업이야. 그 뭐 석유화학, 뭐 철강 산업, 뭐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뭐 하청업체지 뭐.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고퀄리티의 이 제품을 못 만들어내면 경쟁력이 떨어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대부분이 노동집약 산업이야. 그러니까 이 노동집약 산업이 결국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자꾸 AI로 대체가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굉장히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타임인 거예요. 그죠? 자,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진 않아요. 그죠? 바닥치면 다시 올라갔다 악재 만나면 뭐 크게 떨어지고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은 바닥을 훑고 있는 중이다. 그죠? 다음 주에 이제 상호 관세가 나오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나오면 한 번 더 폭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또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뭐 저는 그럴 타이밍을 위해서 금요일 날인가? 돈을 거의 다 주식을 팔았어요. 조금 남겨놓고 한 70% 이상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요. 그죠? 못 내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들이 이런 걸 사서 물리는 거야. 그죠? 이 계속해서 실적도 안 좋은데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주식을 계속 사는 거야. 물려가지고. 자,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사면.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받는 예금 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2.78 막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대출 금리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축은행 뭐 인터넷 뱅킹 이런 데도 예금 금리가 참 2%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움직일 수밖에 없어. 어떤 사기꾼한테 당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펌프질 부동산 펌프질해서 또 사러 간다든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자, 저축은행도 이 수신액이 2022년 말에 120조 원인데 지난해 말에 103조 원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야. 벌써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주식 투자 대기 자금, 투자 예탁금이 지난 6일 기준 54조 6,734억 원인데 3개월 전 대비 4조 7,834원, 한 9.6%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식시장으로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스마트 머니들, 그죠? 큰 손들이, 슈퍼개미들이 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주식 바닥 접근하고 밑에서 훑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파킹형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에서는 지난 6일에 212조 41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 816억 원, 27% 늘었다라는 거야. 자, 여기다가 이제 돈이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투자로 돈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유는 역시 정기예금 상품이 2%대로 떨어져서 그렇더라.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분들이 경제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뭐예요? 금리의 변화, 그죠? 금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자, 환율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죠? 1,450원에서 뭐 1,460원 아니면 40원에서 60원. 뭐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또 올라오면 또 우리나라가 또 방어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1,460원을 돌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5대 은행의 12개월 정기 예금의 평균 금리도 2.7%. 그죠? 좀 가산해서 주면 3.02%. 그러니까 잘 받아야 2.7%. 그러니까 잘 받아야 세금 내고 제하면 2.3%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2.3%밖에 안 된다. 자, 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당연히 예금들이 이탈하겠죠. 정기예금 잔액이 922조 2,998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한 4조 7,918억 정도 빠졌다. 두 달 전보다는 25조 9,204억. 그러니까 벌써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뭐 금을 사러 갔다든지, 그죠?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더라. 인플레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느끼겠죠. 그죠? 뭐 지금 누가 2.5% 받으면서 은행에 넣을 사람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러면 내 돈이 까지고 있는 건데. 그죠? 내 돈이 까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주식시장, 투자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더라. 자, 이런 통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왜 이런 통계를 우리가 주셔야 되냐면, 이미 주식시장은 그것을 준비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지금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코스닥 같은 데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보고 있더라. 이미 12월 정도에 바닥 쳤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뭐 그때부터 얘기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저금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수가 살아날까? 문제는 못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못 살아난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저금리가 된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또 다른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성장이 지금 안 되잖아요. 1%대 성장이잖아. 그 자영업의 매출은 작년보다 10%, 20%더 줄 수 있어요. 그죠?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끝나든지. 결국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수는 안 살아난다. 주식시장만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동산도 어렵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저금리가 온단 말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대출 규제를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세 대출도 규제해. 근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또 저금리에 또 대출받아 주식 가지고 들어온다니까, 아니면 또 저금리에 대출받아 자영업을 한다니까. 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식 투자도 좀 아는 사람만 해야지, 하던 사람만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은 분명히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하지 말아라. 그죠? 상황만 파악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냥 저금리가 와도 나는 투자에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또 저금리가 왔다고 덜컥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안 오른다니까. 그죠? 안 오른다니까. 이 저금리가 잠깐 오는 게 또 얼마나 뭐 예전처럼 또 뭐 1%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조적 저성장으로 가고, 구조조정이 지금 우리 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이고,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뜨거운 시장은 오질 않는다. 그죠? 주식시장만 한번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뭐 5개월 연속 주식을 매도하고 뭐 국장을 떠난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을 탈출하고 있다. 외국인도 주식을 팔고 개인도 주식을 팔고 그죠? 뭐 이렇게 뭐 4년 만에 2020년 만에 최악이다. 그죠? 이런 게 나왔을 때가 바닥인 거야. 이런 걸 외국인이 뭐 이렇게 계속 파니까 또 계속 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팔아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얘네들이. 그죠? 채권 샀잖아요. 선물 채권 샀잖아.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또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선물을 팔고 또 다시 들어온다니까. 그죠? 떠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이면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금리 시대가 다시 온다. 그죠? 다시 온다. 분명히 다시 오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판단으로는 주식시장으로 온다. 그죠? 주식시장으로 오니까 잘 판단해라.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그냥 지수를 사라. 지수로. 그죠? 뭐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ETF 살 때 지수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냥 지수 사면 되는 거야. 그죠? 올라갈 거로 그러면 지수 사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